이거 제주도를 2013년도에 아주 강타했던 사건입니다. 엘란트라 그 차에 시신이 발견돼. 골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결국은 보니까 이건 타살이에요. 이게 보여지기를 타살로 왜 보여진 타살이냐? 거예요? 예. 딱 하나입니다. 왜요? 여기 신체 부위를 여기저기 상처난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 보니까 표피만 싹 떠갔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문? 살인 사건에서도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2013년도) 사건입니다. 2013년 1월 2일입니다. 12시 10분경에 네. 제주시 이도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그 인근 도로, 네. 거기에 이 주차된 엘란트라 그 차에, 그때는 그 당시 있었던 차니까, 네.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요. 차 안에 운전석에 딱 그 사람이 있는데 네. 옆 그 골판지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은. 그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검시를 하죠. 네. 눈으로 보는 볼시자를 쓰는 거는 형사들이 보는 검시. 그다음에 시체 시자 검시는 의사들이 보는 검시. 이 검시는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네. 경찰이 보는 검시, 그러니까 유관 검사라고 그래요. 예. 그 표피 검사예요. 이를테면 결국은 보니까 이건 타살이에요. 이게 보여지기를 타살로 왜 보여진 타살이냐? 거예요? 이 사람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예. 엄지 손가락 요 부분에 표피만 싹 떠갔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이상하네요.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뜨지 않으면 표피만 껍데기 싹 벗겨갈 수가 없어요. 어휴, 목적은 딱 하나예요. 지문?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면식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특이한 장소가 수법이에요. 법원 앞인데 예. 대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그 살인 사건에서도 이게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머지 신분을 지문을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혔죠. 금방 나오죠, 이건. 지문을 이제 다른 지문을 채취해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은 제주시 네. 구좌읍에 거주하는 52세의 고 씨예요. 가족을 대상으로 수사를 딱 했더니 이 고 씨 가족은 이미 네. 2012년 12월 31일 날 경찰에다가 이미 실종 신고를 해놓은 상태야. 신고 내용에는 26일부터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없어졌다.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거 이 사람의 행적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지문 도내낸 거 이거에 착안을 딱 했는데 형사들이 생각하기에 예. 이거는 신분증 관련된 거거나 이거 뭐 이런 거라고 누구나 유추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주시청 같은데 신분증 발급하는데 이런 데다가 미리 신규 발급자 아, 예.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네네네. 그러던 중에 예. 제주시청에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통보가 바로 옵니다. 그 보고 내용에 따르면 네. 2012년 12월 28일이래요. 예. 11시경이랍니다, 아침에. 자기가 이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와가지고 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겠다면서 예. 신청서 지문란에다가 이제 지문을 딱 찍었어. 근데 보니까 지문이 밀려갖고 삐뚤삐뚤하게 돼 있어. 똑바로 이렇게 딱 찍혀야 되는데. 안 찍히고 예. 밀려서. 그래서 발급 업무를 자기가 중단을 했어. 아유, 안 되겠다고 그래서 예. 손 좀 보여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육안으로 제가 좀 볼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왔던 남성 둘과 여성 하나가 있었는데 예. 그냥 후다닥 도망치듯이 나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할 때 찾아왔던 남자 둘, 예. 그다음에 여자 한 명의 인상착의를 확인을 해요. 주민등록증을 남의 거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손가락 껍질을 벗긴다? 지문을 뜬다? 뭔 짓거리 하려고 무슨 거죠? 짓을 하려고 할 텐데 그 무슨 짓을 한다면 범죄에다가 이렇게 연관을 시켜보면 이건 돈이다. 돈을 한다면 대출이죠, 대출. 그렇죠. 그렇게 이제 형사들이, 이거 유출을 형사들이 하나가 밝혀지면 한 두세 개의 가설을 놓고 유출을 해가는 게 이게 수사 기법이에요. 이거는 실패했으니까 아직 못 받은 거네요. 대출은 못 간 거지. 네. 그 고 씨하고 자주 통화하는 예. 인물들을 이렇게 쭉 찾다 보니까 예. 여자가 하나 나와요. 이모 씨라고 56세 먹은 여성이, 그 여성이 하나 딱 나오는데 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들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생각을 안 했었어. 또 공항 CCTV 같은 걸 확인을 해봐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제주도로 입도한 사실을 확인을 해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일행도 있었다는 게 나옵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모 사회복지시설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인데 이 여성이 별명이 천사야.
어린애들 뭐 저 가난한 고아들 도와주고 데려다 키우고 이러는 네, 네. 천사예요. 그리고 이 씨하고 같이 이제 들어온 사람들 입도한 그게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예. 그 당시에 53세 남성 김 씨가 있어요. 이 사람은 보육시설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해요. 뭐 추후에는 내연남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아이고 저런. 그리고 서 씨라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18살입니다. 그 당시에. 얘는 이 고아원 출신 이 씨의 양아들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연남이지만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이 여성이. 그런데 이제 이 고 씨하고 이렇게 또 무슨 연관이 있는지 그러게 고 씨하고 이제 만나서 무슨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예, 예. 결국 고 씨하고도 내연남 관계로 나중에 밝혀졌다고 그래요. 이 근데 씨랑? 근데 그거는 뭐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이 사람 세 사람의 또 휴대폰을 이제 경찰이 찾았겠죠. 네. 그래서 얘들의 위치를 또 파악해 추적을 본 거예요? 해봤더니 파악해봤더니 세 명의 위치는 늘 같았어요. 그러면 아까 주민등록증 받을 때 아, 같죠. 나갔던 그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아, 맞네. 이거 남자 2명, 여자 1명 왔다 그랬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게 유추가 됐습니다. 근데 최초에는 실종 사건 수사 처음에 할 때는 그 이 씨 같은 경우는 대상에 두지를 않았었어요. 애초에.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그 잔인하게 이걸 막- 이거 떠갈 거라고 생각을 경찰이 못 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제 그 점점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사실상 이 경찰은 고 씨 실종 신고 받고 휴대폰을 분석을 해가지고 사망 직전까지 이거 가장 많이 접촉하고 예. 동선이 겹치는 사람들을 찾다 보니까 이 세 명도 그 바운다리에 들어갔었어요. 고 씨 어떻게 아세요? 그 뭐 만난 적 있으세요? 뭐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정도 묻고 그냥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살인 사건으로 간주하고 살인 사건 수사팀이 붙어서 이들을 파악했을 때는 이들 세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 세 사람 검거해야 돼요. 예, 예. 이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에서 급히 도주한 세 명이 예. CCTV 분석해 보니까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얘들을 휴대폰 위치 추적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급하게 했던 게 제주도니까 입도하면 못 나가게 할 거 아니야.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제주 공항 항만에다가 긴급히 봉쇄를 해버렸어요. 도관에 든지네요. 저 어떻게 도관의 보면. 든지처럼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하는데 잠시 껐다 켰다 하는 거. 예. 세 명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그 바람에 이제 뜨는 걸로 해서 위치 추적이 돼가지고 잡아요. 근데 잡아요. 잡았을 때 보니까 얘들은 예. 제주도를 벗어나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잡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 명을 각각 분리합니다. 찢어요. 분리해서 이제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명 중에 누구를 집중적으로 경찰이 추궁하겠습니까? 제일 어린 사람. 당연합니다. 이 제일 어린 우선순위가 사람. 미성년자입니다. 항상 순위는 그래요. 미성년자 서군 18살이잖아요. 아까 예. 그래 이제 얘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했고요. 예. 세 명을 쫙 분리해가지고 인문 맞추게 해놔야죠. 그래야죠. 인문 맞추게 딱 해놓고 세 사람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 조항을 만들어요. 시간대, 네. 동선, 예. 위치, 그 당시 복장, 네. 뭐 날씨, 네, 네. 뭐 이런 것 등등을 똑같이 만들어갖고 동시에 세 팀이 세 사람을 상대로 동시에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세 사람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각각 들쭉날쭉이잖아요. 그 순간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들이. 자, 그리고 이제 제일 효과적인 건 먹을 것 같습니까? 가장 효과적인 건. 그 세 사람의 핑퐁 게임을 심리를 잘 이용해야 그렇습니다. 되겠죠. 죄수의 딜레마 이거. 예.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 잡혀왔을 때는 제가 네. 불리할까 내가 불리할까 네. 그리고 자기들끼리 한계 있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해요. 나는 범죄를 했을 때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어. 먼저 고백하는 자백하는 심리가 이제 죄수의 딜레마인데 네. 예, 근데 이 세 명 이거 공범들 잡아오잖아요. 네. 제가 32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네. 잡아오면 무작정 떠밀게 합니다. 내가 저는요 아니고 구경만 제가. 했고요. 예. 저는 막만 봤고요. 저는 손만 만졌어요. 너는 미성년자야. 너는 사형은 없어. 너는 많이 받아야 20년 내외야. 너는 사실대로 말하면 참작이 돼. 이런 것 등등으로 자 미성년자 소년범의 경우에는 처벌도 적다. 그게 또 이제 먹힌 거고요. 그래서 얘가 자백을 한 거예요. 자백해 버렸으니까. 예, 긴급 체포를 해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실무상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시간을 36시간 버는 거야. 네, 네. 임의동에 가면 6시간 내에 빨리 해야 되는데. 내보내줘야 돼요.
근데 그 굉장히 이게 조마조마했다고 그래요. 이제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만 하면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긴급 체포를 했어요. 한 명이 자백하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붙들어 놓고 이제는 다 뭐 나왔는데 뭐 헛소리 할 거 없잖아. 예. 줄줄이 자백을 했습니다. 누가 주범이냐. 누가 주범이냐, 주도한 놈, 예. 계획한 놈은 또 누구냐, 역할 분담은 뭐냐. 그렇죠. 요거를 세 명이 또 찢어놓고 분리신문하는 데서 받아갖고 이게 악의가 딱 맞아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따로 조사를 이제 쭉 해가지고 확실한 전모를 경찰이 밝혔어요. 자, 전모를 좀 볼게요. 전모. 야, 왜 기가 참다 그랬대요, 이거 도대체. 보면. 예. 이 여자 이 씨 있잖아요. 예, 예. 이 여자가 계획한 게 맞습니다. 보육시설 운영하면서 예. 거의 노숙자 비슷하게 들어왔던 남자 있잖아요. 예. 그 사람하고 내연관계 맞으면서 거기 동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고. 씨. 하여튼 이 여성의 어떤 지배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데려다 키웠으면서 양아들 더 삼았으니까 그러죠. 그냥 엄마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 이 고 씨 있잖아요. 돌아가신 분. 네. 이 사람하고 뭐 내연관계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명확치 않습니다. 어찌됐건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이 사람 친밀한 만나러 사이. 온 거예요. 네네. 근데 만나러 오기 전에 네. 이 고 씨를 딱 찍었어요. 이 여자가. 이 씨가. 쟤한테 보험을 들게 시켜가지고 수익자를 나로 만들어 놓고 보험 이빠이 들게 시켜놓고 네. 수익자를 나로 만들어 놓고 이 사람 보내버려요. 그러면 나 엄청 뚱뚱해. 그걸 계획한 거예요. 그걸 이 계획을 하는데 딱 그게 타겟팅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제주도에 있는 고 씨가 타겟팅이 된 거예요. 어휴, 그래서 무서워라. 고 씨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왔어. 네. 이 계획을 세 명이 짜고 아이고. 그게 온 게 12월 10일이에요. 그러다가 12월 27일 날 이제 이 고 씨를 만나가지고 예. 밤 9시경에요. 네. 밤 9시경에 고 씨한테 호박즙을 줘요, 이 여자가. 네. 줘 내가 가져온 호박즙. 몸에 좋은 거야. 네. 예, 근데 이러면서. 거기에 수면제가 들어가 있었어. 또 술 같은 데도 또 수면제를 탔어요. 탔어요. 그래가지고 먹으니까 잠들어 버렸죠. 그렇죠. 고 씨가. 예. 그때 입하고 코를 막아서 살해해 버립니다. 부검 결과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질식사로 나왔어요. 비구폐색. 숨 못 쉬게 막은 그러면 거죠. 입과 코를 막아가지고 숨 못 쉬게 해서 죽인 게 비구폐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면제 먹고 흐물흐물해갖고 힘도 못 써요. 그렇죠. 그렇게 살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시신을 차에 태워가지고 네. 12월 31일 날 밤 11시경에 거기다 유기한 겁니다. 네네. 그리고 시신은 이제 조수석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놨던 옮겨놓고. 거고. 그리고 시신에서 엄지손가락 이 지문을 벗겨낸 거예요. 아유. 27일 날 죽이고 28일 날은 이 여자가 예. 보험회사를 찾아가갖고 이 고 씨 명의로 예. 최대 9억 7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 3개를 가입을 해요. 이게 고 씨 명의로. 목적이니까. 운전면허만 들고 와서. 근데 이제 그 보험회사에서는 그건 본인이 안 왔고 네. 운전면허증만 대리인이 들고 와서 하면 가계약을 해주는 거래요. 아. 본계약이 안 된대요, 이게. 생명보험 3개 합치면 최대 수익자로 이 여자가 탈 수 있는 게 9억 7천만 원이에요. 네네. 아, 이거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어우, 참. 그래서 가계약을 이제 이렇게 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씨 죽이고 난 다음에 지문 떠가지고 예. 주민등록을 재발급 받으러 갈 때 지금 요 데리고 간 남자 얼굴 사진 찍어서 거기다 붙였을 거냐, 재발급 신청서에. 그렇겠죠? 그리고 예. 지문 요거 떠서 붙여가지고 승인이 딱 되면 이 사람 얼굴로 주민등록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사진에 이 사람 얼굴이 나오지. 이제는. 김씨 남자, 예, 예. 이게 데려간 남자로 예. 나오지. 고씨 얼굴이 아니지. 그럼 이제 어? 그 신분증 들고 다니면서 이제 대출회사에서 대출 막 받을 판이야. 여기저기 막 그냥 예. 그럴 판인데 재발급 신청 공무원이 손가락 지문이 밀려가지고 삐뚤삐뚤 나오니까 예. 이게 지문을 붙이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예. 떠낸 지문을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거예요. 순간 접착제 화상이 보여. 아이고, 멍청한 것들이 여기다가 순간 접착제를 바르는데 튄 거예요, 자식이. 그렇죠. 그 그리고 살에- 여기다 붙이니까 이게 완벽하게 붙지도 않아서 누르니까 삐뚤어진 겁니다. 아유. 아, 이게 멍청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잔인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잘못됐다고 그래서 그대로 내뛴 거 아니에요. 예. 내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험 이제 가계약 받은 데서 네. 한 2군데에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그게 합치면 한 6억 5천 대래요. 예, 예. 거기서 빨리 그 주민등록증하고 이거 가져와라. 아, 추가 이거 요청을 서류. 하는데 주민등록증 못 만들게 됐잖아 지금. 예. 어. 그렇죠. 이거 골치 아프거든. 네. 도망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포기입니다. 범행을. 가계약을 9억 7천 3개를 해놓고요. 예. 자, 일단은 본인이 아닌 사람이 간 거예요. 그렇죠. 아닌 사람이 가는데 가계약만 해주고 나중에 본인이 오세요 하니까 본인이 가야 되잖아. 그렇죠. 본인이 가려면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야 된단 말이야. 다르게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지문을 떠서 붙여가지고 이 사람 사진으로 재발급을 받아서 이름만 고모시경이 되고 사진은
본인 그 뭐 김, 이 남자로 해서 가져가서 보여주면은 보험 그 성립될 거 아니야.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죽음으로 발견되면 예. 수익금은 지가 타도록 됐으니까 받는 거예요. 이런 되지도 않는 짓이고.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다짜고짜 사람을 이렇게 죽여놓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 아우.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그러면 얘들이 왜 이런 범행을 계획했는지 동기 같은 것도 좀 찾아봐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여자가 강원도 홍천에서 고아원 운영 중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 여자가 빚이 있어요. 한 6,500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이게. 네.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자가. 그 방법의 하나로 이 고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보험금 타내기로 마음을 먹고 네. 이게 지가 혼자 살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는 내연남 김 씨, 예. 그다음에 양아들 서군을 딱 끌어들여서 12월 10일 날 일단 제주도로 와가지고 머물면서 고 씨 만나고 접대도 막 관광 댕겨요. 아유. 룰루랄라 댕겨요. 그리고는 야 됐어 오늘 디데이야. 그날이 12월 27일입니다. 그 호박즙 있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술에다가 수면제 넣어가지고 잠들게 하고 네. 젖은 수건으로 입하고 코를 막아서 비구 폐색으로 살해를 해요. 그러니까 외상 같은 게 안 나왔던 그런 모양이에요. 전혀 안 나왔던 겁니다. 그렇지만 질식사로 부검 소견은 나온 나온 거죠. 거고요. 예. 죽이고 이거를- 포뜨고 한 것도 다 소금이에요. 이 김 씨는 잡아주기만 해. 남자는. 이 씨는 지켜보고 지휘하고. 아이고. 그래서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를 시켰겠죠. 어린애가 이런 짓을 했어. 내연남으로 밝혀진 김 씨 이 사람 뭐 누나 같은 경우는 이 사건 나고 난 다음에 네. 이 내연 관계 아니다. 교주하고 신도 관계였다. 사입이 교주 같은 여자다. 정신적으로 내 동생을 지배하면서 이용했다. 네네. 이렇게 나중에 밝히긴 했어요. 하여튼 근데 가장 적게 이 범행 행위를 한 사람은 이 남자 내연남이라는 남자가 맞긴 맞아요. 김 씨가. 거의 서군 요놈이 예. 12월 28일 날 그 차에서 카톡갈로 포 떠냈다니까요. 어우. 요 지문 떠냈다니까요. 그러고 아까 보험 가계약 했었고요. 네. 그러고 주민등록증 이제 그 추후에 가서 하려고 하려다가 했는데, 실패했고 예. 이제 그러니까 이거 이제 다 틀렸다 그래서 시신 갖다가 거기다 놓고 골판지로 덮어놓고 그 심장마비로 죽은 것처럼 골판지 덮고 다 죽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장하고 이제 도망가려다가 경찰한테 1월 2일 날 이제 검거가 된 거고요. 네. 현장 검증은 1월 9일 날 오후 3시 반에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이제 이 서군 요놈이 수건에다 물을 어디서 배워 처먹었는지 물을 적셔가지고 입하고 코에다 놓고 틀어박고 죽이는 거예요. 아유. 이건 잡혀서 발버둥 치고 있고 그렇게 질식사하는 거 그것도 시연도 했고요. 이거를 다 이 씨는 다 그 시연하는 거 다 뒤에서 다 지켜보는 거 다 그대로 보고 이 여자가 지휘한 거이 여자가 주범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악마네요. 악마야 이게. 악마. 그러니까 천사를 위장한 교주였던 거 사이비 교주. 그래가지고 징역 30년 줬습니다. 오, 제일 많이 받았네요. 네, 많이 받았고 서군 요놈이 있죠. 네네. 요거 소년범이잖아. 그러니까요. 이놈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이거 화딱지나요 진짜 솔직히. 장단기로 그쵸. 소년 그러니까 잘하면 5년, 길으면 10년이에요. 10년. 이놈은 그렇게 됐고요. 그 김 씨, 예. 그 사람은 징역 10년 받았습니다. 주범 이 씨는 예. 범행이 아주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계획해서 실행을 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야 된다. 또 행위자 서군 예. 얘는 섬뜩하리만큼 주도적이고 그러니까요. 대담하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했다. 다만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예. 이 씨의 손에 양육돼서 인생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그다음에 김 씨는 범죄 전력이 없고 예.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 해가지고 30년 그다음에 10년 장기 10년 단기 5년 그다음에 김 씨는 10년을 이렇게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좀 보면 네. 이 고 씨는 그 당시에 독신이었대요. 독신. 그래서 범행 대상으로 삼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제주도로 와서 고 씨를 만난 이 씨 등등은 이 고 씨한테 생명보험에 가입할 거를 먼저 종용을 했대요. 얼레벌레 했는데 월 6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이거 고 씨가 내가 600만 원 왜 어떻게 그래? 하는데 거부를 했던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실패를 한번 했고 거부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계획을 수정한 거예요. 수정. 예. 살해하고 사진을 바꿔갖고 고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해내자. 가입시키고 돈 타먹고 죽이려고. 응. 어. 죽이고 이제 죽이고 돈 타먹으려다가 이제 그 수정했어. 거부하니까. 안 되니까. 죽인 다음에 지문 떠가지고 주민등록증 만들어서 가입을 해야 되겠다. 가입해야 돼.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유.
그래서 정확하게 12월 27일 날 18시경에 그때부터 이미 술 먹이기 시작했어. 네. 오후 6시경에 수면제된 호박죽 술 이런 거 먹여가지고 정신이 이렇게 만들고 네. 서군이 이제 비구폐색. 비구폐색으로 네. 김 씨는 잘 손잡고 있고 살해했고 그 다음에 12월 28일 날 20시경에 이 서군 요놈이 커터칼로 지문을 오려내고 그거를 이제 순간 접착제로 김 씨 손에다 붙인 다음에 주민등록증 하러 간 거야. 그 바람에 이 새끼 화상을 입은 건 사실이야. 그리고 12월 28일 날 11시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지문란에다가 지문을 찍었어요. 붙여갖고. 예. 근데 삐뚤게 찍었지 당연히. 그렇겠죠. 정교하게 안 붙었으니까. 이게 쉽게 되나? 에휴. 그러니까 발급 거부하고 유관으로 보자고 그러니까 쏜살같이 도망갔던 거고요. 얘들 항소했거든요. 예. 항소해가지고 2013년 8월 14일 날 광주 고등법원 제주형사부가 있어요. 예. 그 재판장은 성백현 제주지법 그 법원장인데 이 사람도 살인, 시신 손괴 등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심 확정. 그냥 안 깎아줬네요. 안 깎아줬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이 비인간적이고 맞죠. 잔인해서 사회와의 그 어떤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 이거 제주도를 2013년도에 아주 강타했던 사건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 285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